유성도 어쩌면 저한테 이제 별의 죽음이 네. 아닐까? 유성 하나가 죽음 하나라고 생각하면 네. 그래서 나는 유성이라고 말하는데 넌 자꾸 유성우라고 하고 그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성우라는 유성우는 거는 좀 집단적인 여러 개가 거잖아요. 떨어지는 건데 네.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유성우가 이렇게 슬프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네. 그 제가 시에서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행성의 고리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행성과학자여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행성의 고리에 네. 보면 나의 삶 이전에 결정된 내 인생의 장면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행성의 고리와 어떻게 연결됐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나의 삶 이전에 결정된 내 인생의 장면들.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사주팔자 MBTI 혈액형 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모두들 좀 이별이라든가 뭐 상실이라든가 뭐 아니면 크게는 이제 죽음들을 계속 겪는데 이것을 겪을 때 그 슬픔에 좀 사실 빠져 있게 되는데 이제 좀 커다란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일들이 좀 무수히 좀 반복되어 온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렇다면 나는 매우 고립되어 있고 개별적인 단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보편적인 우주라는 곳에 뭐 코스모스라는 측면에서 그 일부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와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면 끝이고 네.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종결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은 저한테 되게 허무함을 좀 주거든요. 근데 이 시에는 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선가 이어져 있겠지. 찌그러진 타원형의 바깥들에 매달려 계속해서 바깥이 되어가고 있겠지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별 후에도 좀 상실 후에도 좀 죽음 후에도 뭔가 우리가 이 우주의 차원에서는 이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닌데 좀 슬픔을 인정을 하면서도 좀 슬픔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의 상상들을 저한테는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성들을 한번 좀 보편적이고 좀 넓은 차원에서 이제 바라본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 행성의 고리에 우리가 좀 그 일부이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이 시가 좀 쓰긴 오래됐는데 그때는 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커트 보네거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 작가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외계인들이 있거든요. 그 외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그들의 눈으로 보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닐 때부터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다시 뭐 지팡이를 짚거나 하는 이 노인이 될 때까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마치 발이 여러 개 달린 존재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지금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정해져 있다면 이게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거라면 그 안에 우리가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이지 않을까. 사실 반복될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런 삶을 살고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도 한데요. 이제 테드 창이라는 그 작가도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리고 뭐 콘택트라고 영화되기도 했지만 외계인의 어떤 다른 존재의 시야에서 보면 인간의 시간관과는 전혀 다른 시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을 알면서 이 죽음이라는 결국 헤어짐이라는 상실이라는 끝을 알면서도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에도 다시 사랑을 하고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존재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 슬픔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정해진 것처럼 그 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필연적으로는 종국에는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슬픔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마 그것들이 여기에 안에 좀 이 시 안에 좀 스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책에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죽음의 정서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뭔가 순환하는 것, 또 소멸하는 것, 또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기억, 뭐 잔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뭔가 죽음에 관련된 어떤 정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듯이 스며 있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런 죽음, 또 삶, 또 뭐 우주적인 어떤 고립이나 고독 이런 것들 그런 게 시인님께서 주로 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테마일까요? 아니면 이 책을 쓰는 동안, 이 시집을 묶는 동안의 테마였을까요? 어떨까요? 둘 다인데요. 시를 되게 굉장하게 섬세하게 읽어 주셔서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모티프들이나 주제 같은 것들이 제 시의 되게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생겨났다가 사라져 버리면 그 무잖아요. 한 존재한테는 무고. 근데 그 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럼 무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그러면 그 무는 물질적으로는 사실 남는 게 없는 게 맞는 건데 정말 그런 것인가? 양양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죽음이 나와요. 제가 겪었던 사랑하고 좀 존경하는 분의 좀 이른 죽음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되게 어렸을 때 겪었던 또 친구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 친구의 죽음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유성을 처음 본 장면도 나오는데 유성도 어쩌면 저한테는 이제 별의 죽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이미지들이 이제 겹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집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유성 하나가 죽음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유성이라고 말하는데 넌 자꾸 유성우라고 하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성우라는 건 좀 집단적인 여러 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건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유성우가 이렇게 슬프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사실 이거 계속 이러신가 싶어가지고 다른 책 시집을 또 보면 다른 시집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우주적인 안녕이라는 시집에서 좀 그런 전반적인 색채가 좀 깔려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시를 한 편 읽어달라고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평소에 좀 낭독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뭐 너무 과학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딴 데서 읽기 어려우셨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 추천해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독자분들에게도 이런 시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변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해변의 아인슈타인. 나는 무지한 언어를 가지고 낯설고 어두운 입술로 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해변의 과학자처럼 13억 년 전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중력장을 발견한 어린 천사의 춤처럼 파도는 끝없이 돌아와 안녕 인사를 하고 안녕 작별을 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한없이 당신의 목소리와 겹쳐져서 이어지다가 시작된 철자로서 끝이 나는 나의 이름을 허공에 그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우주로 돌아가는 기차에 탑승한 내 어린 영혼의 손가락이 작은 빛의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지구의 밤하늘이 조금 더 검어졌습니다.
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제가 상상한 그 시 읽기랑 완전 달라서. 그래요? 와, 감동이에요. 예, 원래 이렇게 시가 그래서 행과 연이 있는 거죠. 이 해변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을 보고, 다른 작품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이렇게 이 출처를 적어놓으셨어요? 제목이 네. 이제 필립 글래스의 음반 제목이에요. 음반 네, 제목. 그래서 이제 필립 글래스가 실제로 이 해변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음반을 이 제목으로 냈고, 또 어떤 약간 오페라 같은 이제 비주얼적인 공연을 이 상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좀 그것에 이제 영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바다에서 제가 파도를 보는 일이 제가 좀 지구라는 어떤 맞아요. 행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좀 잘 맞아요. 느끼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결국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나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었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이런 풍경은 지구에밖에 들거든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에 발을 딛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시도 사실은 어떤 애도의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라져간 어떤 존재는 어디로 갈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쓴 것이기도 한데, 저는 그 존재들이 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그 대기의 어둠을 더욱 짙게 하면 또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이 더 반짝이잖아요.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사라져간 존재들은 저 우주 어딘가에서 그 검음을 더 검고 짙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시에는 좀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죠. 여기에도 뭐 우주적인 안녕이 들어있네요. 네. 시를 쓰시는 동안 과학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데, 또 과학이라는 것과 또 뭐 시라는 것, 저는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기를 바라지만 또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시나요? 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던져져 있는 좀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좀 질문,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의문들, 그거를 그냥 자명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좀 그 의문을 던지고 어떤 실마리들을 찾아서 계속 쫓아가는 작업이랄까요?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세계는 아직 우리가 규명해낸 것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되게 미지로 진짜 가득한 세계인데요. 좀 이해해 보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과학에도 있고 이제 시에도 스며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에서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도 약간 그런 어떤 태도들을 또 과학에서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너무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좀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이 과학감성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주적인 안녕을 건네보신다면, 이거 너무 어렵죠? 너무 시적인 질문 골랐어. 우주적인 안녕 건네보신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 시의 구절을 좀 변형해서 안녕을 건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양피지의 밤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의 한 구절을 좀 변형해서 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처음으로 발명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따뜻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한 문장 이렇게 뽑아보는 순서가 있거든요. 저는 시의 일부 구절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우주적인 안녕의 30쪽에 있는 빛에 관한 연구라는 시고요. 이 제목을 아주 사랑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어서 좋습니다. 빛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빛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연구하는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다. 그도 빛과 함께 사라져서 우주적인 안녕을 해야만 했고, 나는 다시
먼지처럼 이곳저곳에 묻어 있다가 쓱 닦이곤 했다. 제가 이 시집을 좋아하는 시가 너무너무 많은데 왠지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 사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먼지처럼 이곳저곳에 묻어 있다가 쓱 닦인다는 표현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 책의 한 문장을 여기를 꼽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는 내게와 어두워진 빛들에게에서 어느 한 문장을 꼽아주셨나요? 네, 점과 점을 잇는 선분의 존재 방식, 그리고 부제가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에 관한 몇 가지 항목들인데요. 거기에 맨 끝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무한의 사이.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망가진 채로거나 굴러떨어진 채로서만 가능한지도 모른다. 이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너를 상상해 본다. 그곳과 이곳에서 우리는 홀로 떨어진 점처럼 아마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과 점을 잇는 선분의 존재 방식에 대해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너와 내가 마치 하나의 쌍둥이처럼 존재했던 먼지의 시간에 대해. 먼지가 겹치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골랐던 먼지를 골랐네. 네. 네, 오늘 우리 하재은 시인님과 함께 시인은 우주를 어떻게 보셨나 이런 관점에서 또 시와 과학이 어떻게 똑같은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섬세하게 시를 읽어주시고 제가 미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점까지 캐내주셔서 역시 과학자의 이런 시선으로 또 탐구의 자세로 또 시를 읽어주시니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즐겁게 낭독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학교와 이제 시쓰기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 독자분들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집 출간할 때 외에는. 근데 아마 이런 기회로 또 미지의 독자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레고 기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또 읽어보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됩니다. 끝마칠 시간인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과학감성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